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11월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3일 기준 통계입니다. 4주 연속 하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한 주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변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4주, 5주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락이라기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겁니다. 추이를 보면 내려가니까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아직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고요. 전국은 0.03에서 0.02, 수도권은 지난주 0.04에서 0.03, 지방은 0.02, 0.02, 서울은 0.05, 0.05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서 그렇고요. 추이를 보면 한 5주 연속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는요, 전세도 매매보다는 좋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매매보다는 좋은데 주간 동향은 뭐 살짝 내려왔네요. 0.12에서 0.21, 수도권은 0.2에서 0.18, 서울은 0.21에서 0.19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전세 상승폭이 매매보다 한 3배 정도는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폭 하락이고요. 추이를 한번 볼게요. 1년 동안 추이를 보면 쭉 떨어졌다가 12월, 1월 바닥치고 올라갔죠. 신나게 회복을 했는데 6월 넘어가면서 6월, 7월 정도 되면서 이제 플러스 전환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쵸? 추석 지나고 10월 지나고부터는 어때요?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을 한번 보면은요. 인천이 마이너스 0.04로 마이너스가 됐고요.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고 경남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뭐 제주도, 전남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들도 세종도 뭐 그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이번 주는 0.1이 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뭐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조사 지역이 176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상승 지역이 137개에서 5주 동안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100개까지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32개에서 6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한 5주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의 추석 전만 하더라도 하락 지역보다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의 한 4배에서 4배 이상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은 2배도 안 되죠? 2배도 안 되죠? 지금 같은 추이면, 와, 올해 말 정도 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비슷해질 정도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고 길게 오르고 많이 올랐습니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2022년 작년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요 정도 떨어졌죠? 요 정도 떨어지니까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10억을 본다면 한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7억까지 떨어지다 보니 규제도 풀렸고 7억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서 한 8억? 5천? 한 9억까지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9억에 사서 취득세, 대출이자, 재산세, 종부세 내고 과연 얼마나 벌어야 전고점이 10억인데 전고점을 뚫고 11억, 12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전고점을 뚫고 12억 가면 전고점 대비 20%가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분위기. 금리도 언제 내릴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보면 자신이 없으니까 관망으로 돌아서고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직까지 뭐 그동안 2020년, 2021년에 누적된 피로감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지고요. 좀 더 떨어지면 또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 또 반등을 좀 하고 반등 좀 하면 또 조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을 보면 0.07, 3주간 동향을 보면 0.05, 0.05고 매도자 매수자 간의 희망 가격 격차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심리 위축, 전반적으로 관망세고요. 서울 서초구 보더라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뭐 다이내믹하지는 않은데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죠. 송파구가 0.12에서 0.07까지 갔고요. 용산 또 조금씩 내려오고 노원 또 마이너스 전환됐고 뭐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 경기 보면 인천은 마이너스 0.04로 인천이 자꾸 빠지네요. 인천이 빠지고 있고 경기도도 뭐 빠지고는 있습니다. 광주, 동두천은 약세고요. 남쪽 지역들 수원, 성남, 하남, 안양은 강세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이고요.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을 보면 지방도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대전은 0.08, 0.06, 0.07 고만고만하고요. 세종은 이 정도. 부산 비슷하죠. 마이너스에서 뭐 조금 좋아졌네요. 대구, 울산, 광주 전반적으로 뭐 큰 다이내믹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택지 이번 주 핫 이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규 택지 8곳, 아니 5곳 8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데 수도권에 3곳 6만 5천 호, 지방에 2곳 1만 5천 호 정도 공급이 되는데 한번 보죠. 어딜까? 궁금하죠? 구리 토평. 아, 좋습니다. 토평 이지구. 292만 제곱미터. 거의 한 90만 평 정도 될 것 같고요. 18,5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서울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중랑구, 강동구 바로 다리 건너면. 그죠?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뭐 3기 신도시들 있잖아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어디보다도 서울은 가까이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한강변에, 그것도 한강변이네. 그쵸? 야, 이게 남양조망이 되잖아요. 한강변에 굉장히 좀 기대가 큰, 이 정도 규모면은요, 18,500 가구 정도면 동판교 정도 규모입니다. 틈나네요. 굉장히 기대가 높은 신도시 같고요. 오산 세교 3지구하고 이동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인데, 오산 여기에 동탄 신도시잖아요. 동탄 1신도시. 여기가 동탄 2신도시인데, 여기 세교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이동은 여기 조금 떨어져 있죠. 굉장히 시골이고 뭐 저수지도 있고 이런 동네인데 여기도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쪽에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양질의 일자리 배후 주거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기 나오네요.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 여기도 자족도시로 이렇게 일자리를 고려해서 이런데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3만 1000가구 정도 되네요. 오산 세교 3지구는 3만 1000이면 거의 판교 신도시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인구는 판교 반 정도, 동판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망도 GTX AC 노선, 세교는 KTX하고 GTX C 노선이 연결이 되니까 교통도 좋고 뭐 일자리도 괜찮으니까요.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방은 어딜까요? 청주는 궁평, 상당구, 서원구, 상당구, 이쪽, 여기 청주 교대 있고, 자, 이쪽에 구청가구. 저는 반갑더라고요. 제주도는 새 아파트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제주도에 5,500가구 공급이 된다는 건 좀 반가운 소식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바로 뚝딱뚝딱 이렇게 바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하고 하잖아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여기가 2018년 하반기에 발표가 됐거든요. 5년이 지나서 이제 사전 청약하고 있고요. 입주는 2029년, 2030년이란 말이에요. 1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입주하려면 10년만 잡아도 2033년, 12년 잡으면 2035년.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12년 정도, 12년에서 1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래 걸린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자. 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죠. 기다리면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의 많이 공급이 되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겠으나
10년? 12년 걸리니까 당장 주택이 부족하고 뭐 장당 문제가 되는 당장의 문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년 후면 인구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빨리 추진하겠다,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역시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특별법이 이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능 열쇠는 아니고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뚝딱뚝딱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간의 문제, 조합과 지자체 간의 문제,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 수많은 문제의 사업성, 용적률을 얼마나 올릴 것이며 순환 개발하잖아요. 신도시를 다 개발하면 이주 수요가 너무 폭발하니까 블록별로 나눠서 하는데 어느 블록을 먼저 할 것이며 그럼 대기하는 블록은 또 언제 개발할 것이며 빨라야 저는 15년, 20년 같고요. 단지별로 늦게 순위가 뒤에 배정되는 후순위 블록 같은 경우는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도시가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고 주차장이 좀 불편한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20년 후를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금방 될 것처럼 막 과대 포장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